자, 오늘 주요 조동사 표현 시작합시다. 어딜 먼저 볼 거냐면 요 뒤에 좀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체크아웃이 있거든. 자, 요거 같이 색칠 좀 해주시고 같이 볼게요. be used to를 먼저 색칠을 해볼까? be used to. 자, 이렇게 be used to 색칠하면 우리가 명사가 나오거나 또는 동명사 ing가 나오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배운 적 있죠?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지. 근데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잖아. 사람의 짝이 뭐다? 명사 또는 ing다. 이렇게. 그래서 be used to 다음에 명사 또는 동명사 ing가 나오는 건 주어가 누가 왔을 때 이렇게 사람이 왔을 때다. 그래서 사람하고 뒤에 명사 또는 ing 짝국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안 돼 있는 부분 좀 고치면 되고. 자, 이번엔 반대로 주어가 사물일 경우의 짝은 누구냐? 동사 원형이죠. 이렇게. 그래서 주어가 사물이 왔을 때는 뭐뭐 하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뭐뭐 하기 위해서 쓰인다. 해석해도 되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뭐뭐 하기 위해서 쓰인다. 이렇게 해도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람의 짝은 명사 또는 동명사 ing. 사물의 짝은 누구다? 동사 원형. 이렇게 기억하시고 접근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be used to 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 뭐부터 확인하면 되겠어? 주어부터 확인하면 되겠죠. 여기가 문제로 나올 거니까요. 알겠죠?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자, 주어, 그 다음 used to 동사 원형이라고 쌤이 써놨는데 이 used to는 조동사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조동사는 뒤에 누가 나오게 돼 있어? 동사 원형이 나오게 돼 있겠죠. 근데 쌤이 이번엔 주어에다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따로 쓰지 않았죠? 둘 다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사람이 오든지 사물이 오든지 둘 다 가능한 게 바로 이 주어, used to 동사 원형 문법이에요. 자, 해석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색칠하자. 과거의 습관.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듯 쓸 수 있고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의 해석이에요. 색칠하시면 되겠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했다는 얘기지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자, 똑같이 색칠하면 되는데 would 동사 원형. 우리가 과거의 습관을 말할 때는 w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잠깐만. 자, 이번엔 두 번째 과거의 상태 색칠하시고요. 자, 과거의 상태는 과거에 뭐뭐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우리가 과거의 상태를 말할 때 이거 좋은 예문이 있으니까 쌤이 하나 적어줄 건데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정리하시고요. 다 적었나요? 자, 우리가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좋은 예문 중에 하나가 어떤 거가 있냐면 바로 이 there로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there would 혹은 used to be a church here. 자, 그러면 우리 there로 시작하는 문장은 특징을 뭐라고 배웠죠? 얘는 부사라고 배웠고, 그지? 그리고 이 be 나온 거 would be가 나오건 used to be가 나오건 얘는 조동사기 때문에 얘가 동사죠. 이런 식이에요. 있다. 그리고 church 주어죠. here는 부사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there는 해석 안 했죠. 얘는 해석을 하고요. 그럼 얘부터 여기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언제 썼다는 거야? 지금 말고 과거에. 그럼 과거에 썼다 쓸 때는 건 뭐라고 했죠? would예요? 아니면 used예요? 이때는 얘밖에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would는 얘들아 정리하면 되는데 would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수 없다 라고 쓰면 돼요.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있죠? 우리가 색칠했던 거 요거 얘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쌤 옆에다 따로 한 번 더 얘는 과거의 습관은 되지만 과거의 상태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here로 시작하는 문장이 뭐뭐가 있었다는 뜻이니까 상태겠죠. 아주 대표적인 예문이에요. 그래서
대여를 시작하는 문장은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 교회가 있었다. 과거에 있었다는 거지.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다 적었어요? 다 적었죠? 다 적었어? 넘어갈게 이제. 자, 그래서 우리 간략하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체크아웃 2 요것도 잠깐 봐주세요.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자. 자, 조동사 have pp의 의미라고 했는데 우리가 요걸 공부하기 이전에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것은 현재 시점 기준입니다. 이야기 편하게 말하면 현재 시점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조동사 뒤에 이렇게 have pp가 오는 그림이 되면 완료 시제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는 과거 시점 기준이 돼요. 과거 시점 기준. 이게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볼 건데 우리 잘 알고 있는 must 있죠?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두 개 차이점 먼저 그렸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건 현재 시점 기준, 조동사 have pp는 과거 시점 기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우리가 그 must 동사 원형을 잘 알고 있죠. 요거 색칠을 먼저 해볼까요? must have pp.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했는데 언제일까? 얘가 언제? 과거에. 과거에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 과거에 뭐뭐 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이 뜻이에요. 이걸 왜 우리가 같이 공부하냐면 여기 따로 하면 쌤이 따로 적을게요. 우리가 must라고 하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왔던 걸 기억을 좀 해보시면 두 가지 의미를 기억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의무 또는 당위의 뜻으로 기억하는 거. 두 번째는 우리 뭐로 기억했죠? 강한 추측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해요? 그래서 의무 당위일 때는 해야 한다. 그치? 뭐뭐 해야 한다. 자, 해야 한다라고 배웠고 강한 추측일 때는 해석 어떻게 했죠, 우리가?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다시 기억해 보면 must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건 무슨 시점 기준? 현재 시점 기준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지금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you must be tired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너가 지금 피곤함에 틀림이 없다. 피곤해야 한다는 아닐 거고, 그지? 그래서 you must be tired. 너가 지금 피곤함에 틀림이 없다. 근데 이렇게 쓴다면 you must have been tired then 이런 식으로. then은 과거 시점 부사예요. 너가 그때 당시에 뭐 at that time 해도 돼요. 너가 그때 당시에 피곤했으면 틀림이 없겠다. 너 피곤했겠다 이거지. 물론 우리가 한글로 해서 이렇게 썼지만 우리 잘 이렇게 안 쓰죠. 너 엄청 피곤했었겠다 이거지. 너 어제 엄청 피곤했겠다. 너 그때 엄청 피곤했겠다. 이런 말 쓸 때 쓰는 거 있죠. 그게 must have pp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 되게 힘들었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 You must have been hard. must have been 기억하면 돼요. You must have been. 그래서 must have been hard. 이렇게. 그래서 it must have been hard for you. 그래서 그것이 너한테 엄청 힘들었겠다. 이거예요. 언제? 과거에. 그래서 조동사 뒤에 have pp가 오면 기준점이 언제다? 현재가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과거다. 그렇게 기억하고 이해하면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이해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건든 김에 얘네들의 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 자, 의무 당위의 반대는 뭐지? 그게 must, not, 동사 원형이었죠. 그죠? 이건 무슨 의미였어요? 금지. 해석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우리는 그거 해서는 안 돼. 이런 말을 쓰는 거. 그런데 자, 강한 추측의 반대는 뭘로 할까 이거야. 자, 봐봐요. 얘는
can't 동사 원형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조동사 할 때 나고 한번 했거든? can't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요. 물론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된다고 되어 있죠? 이런 의미. 강한 부정 추측. 강한 부정 추측의 의미가 있어서 뭐뭐 일리가 없다라고 배웠어요. 뭐뭐 일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문을 하나만 들어보면 It can be true. 그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 It can be true. 그것이 사실일 리가 없어. It can't be true.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쌤이 지금 왜 얘를 건드렸냐면 여러분 바로 밑에 can't have pp가 있어요. 색칠해 볼까요? can't have pp는 뭐뭐 했을 리가 없다. 언제? 과거예요. 이것도 앞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거에 라고 써주시면 얘가 과거에 뭐뭐 했을 리가 없어. 이 뜻이지. 자, 그래서 can be true 하고 얘하고의 차이점이 뭐겠어요? 얘는 지금 사실일 리가 없다. 이렇게 쓰면 과거의 사실이었을 리가 없다. 이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걸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됐어요? It can't have been true. It can't have been true 하면 그것이 언제? 과거에 사실이었을 리가 없어. 이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건 무슨 시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고 조동사 다음에 이렇게 have pp가 나오는 조동사가 좀 길어진 거라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have pp가 붙은 모양들은 기준이 언제다? 과거가 기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다 정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표로 쌤이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갑시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자, may나 might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이건데 may를 쓰는 것 대신에 might를 쓰면 자신의 그런 자신감 혹은 확신이 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may를 쓸 때도 might가 확신이 좀 더 약한 거, 가능성이 낮을 때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might have been 뭐뭐 했을지도 몰라. 그랬을지도 몰라, 저랬을지도 몰라. 되게 내가 좀 확신이 없을 때 쓰는 말 있죠. 그럴 때 쓰는 게 may 혹은 might have pp예요. 그게 사실일지도 몰라. 어떻게 하면 돼? 사실일지도 몰라. 그게 사실일지도 몰라. It might have been true. 그게 사실이었을지도 몰라. 만약에 그게 may be true 하면 지금 사실일지도 모르는데 과거에 얘들아 과거에 그게 사실이었을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t may have been true 해도 되고 혹은 it might have been true 이렇게. It might have happened 무슨 말이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지 이런 뜻이야. It might have happened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낯설을 거예요. 다음에 would have pp 이거 굉장히 많이 쓰거든 네이티브들이. 그래서 would have pp는 뭐뭐 했을 거야. 이거는요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예를 들면 would have done, I would have done it 무슨 말이야? 내가 그거 했었을 거야. 라는 얘기는 과거에 한 거 안 한 거야? 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옆에다 쓰세요. 과거에 하지 않은 일입니다. 과거에 하지 않은 일입니다. 자, 내가 뭐뭐 할 수 있었을 거야. 낯선 표현이죠. 그 다음 should have pp하고 must have pp는 묶어서 외우세요. 굉장히 잘 나오는 문법 문제로도 잘 출제되는 문제들입니다. should have pp는요. 뭐뭐 했어야 했다는 뜻인데 자 옆에다 쓰시면 돼요.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입니다. 내가 과거에 뭐뭐 했어야 했는데 너 그거 봤어야 했어. 너 그 영화 봤어야 됐어. You have seen it. You should have seen it. You should have seen the movie. 이런 식으로. 너가 그 영화 봤어야지. 아바타 봤어? 왜 못 봤어? 너 봤어야지. 이런 얘기. 그래서 you should have seen it. 너가 그 영화 봤어야 됐어. 이거지. 그럼 실제로 봤어? 못 봤어? 못 봤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내가 그걸 봤어야 됐는데 I should have seen it. 이런 식으로. 내가 그거 봤어야 되는데 못 봤어. 이거지. 이번에 반대로 하면 책에서 내가 쓰지 않았지만 shouldn't를 쓰게 되면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예요.
밑에 따로 한번 써볼까요? shouldn't have pp.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야. You shouldn't have done it. 뭔 뜻이야? 넌 그거 하지 말았어야지. 이 뜻이야. 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You shouldn't have done it. 그래서 shouldn't have pp 하면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뜻이에요. 같이 배우시고요. must have pp 아까 잠깐 얘기했죠? 얘는 뭐 할 때 쓰는 거다?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죠. 쓰시고요.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 뭐뭐 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다음 can have pp는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부정이라고 쓰세요.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부정.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부정.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을 리가 없다. 과거에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 이 뜻인 거예요. 강한 부정 추측입니다.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부정 추측이에요. 적었어요?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부정 추측. 자, 이 could have pp도 별표를 좀 칠 건데 이것도 네이티브들이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냥 예문으로 바로 가볼게요. I could have lent you some money. 내가 너한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었다. 이 뜻이에요. 야, 어렵고 힘들면 얘기하지.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줄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 일은 발생했어? 안 발생했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한테 과거에 돈 빌려줬어? 안 빌려줬어? 빌려주지 않은 거야. 절대 빌려주지 않은 거야. 야, 내가 그거 할 수 있었는데. 나한테 얘기하지. 내가 해줄 수 있었는데.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지 않은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서 I could have lent you some money. 내가 너에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었다. 알겠죠? 과거에 하지 않은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간략하게 한번 봤고요. 예문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을 알고 읽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패턴 1부터 다시 한번 가보시면 자, some body part. 몇몇 신체 부위가요. seem은 이형식 동사, 뭐뭐처럼 보인다, unnecessary.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 in fact 나오면 주제문 쌤이 얘기한 적 있죠. 하지만 사실 자, they가 주어가 나왔지만 우리는 they가 누군지 찾아야 돼. 그지? 그 they가 누굴까요? 불필요한 것처럼 보였던 신체 부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they는 신체 부위들일 거예요. body parts인데 우리 좀 더 내용을 좀 붙이면 뭐처럼 보였던 불필요한 것처럼 보였던 신체 부위가 바로 they죠. 그래서 그들은 해석하지 마시고 바꿔서 해석하세요. 그럼 불필요한 것처럼 보였던 신체 부위들이 have 자, 여기는 지금 뭘 썼냐면 현재 시제 동사를 썼죠. 보이세요? 그리고 잘 구조 보시면 certain purposes 얘가 지금 목적어거든 얘들아. certain은 뒤에 명사가 나오면 특정한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 기억하자. 특정한이야. 확실한 아니고. 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단데 자, 현재 동사를 쓰면 현재의 상태겠죠. 그럼 지금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동사 보세요. 동사 얘만 쓴 게 아니지. 누구도 썼어. or used to have. 우리 used to 조동사라고 배웠고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쓴 그림이에요. 우리 기억해 볼까? used to 동사 원형은 뭐 할 때 쓰는 표현이다? 과거의 습관이나 혹은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얘기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주어를 쓰고 나서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표현이 보면 얘는 조동사였으니까 동사 원형 썼겠죠. 자, 우리가 해석을 두 가지로 기억을 했단 말이지. 첫 번째 해석은 뭐였나요?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뭐뭐가 있었다.
쓸 수 있겠죠.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뭐뭐가 있었다 해석 두 가지인데 여기선 둘 중에 뭘로 쓰였을까? 이거 기억해보자 이거지. 자, 다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데이. 자, 불필요한 것처럼 보였던 몇몇 신체 부위들이 언제? 일단 시작은 과거예요. 그치? 1번의 뜻이 됐건 2번의 뜻이 됐건 기준이 이건 과거라고 했죠. 그럼 과거에 특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 있었다지. 언제? 과거에. 다시 한번 have는 먹다 가지다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목적이 있었다. 언제? 과거에. 그래서 우리 해석을 다시 한번 보면 얘는 언제? 과거에 뭐뭐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과거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었대요. 다시 해석해 볼까요?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몇몇 신체 부위들이 언제? 과거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었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에 뭐뭐가 있었다라고 했다는 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지금은 없다는 얘기라고 했죠. 지금은 없지만, 그지?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었어. 이 뜻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라는 얘기입니까? 자, 해볼게요. 사실 이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신체 부위들이 지금 현재 보세요. 지금 현재 특정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과거에 지금 말고 과거에 특정한 목적이 있었다. 이건데 해석은 원래 해석은 이게 맞아요. 이게 맞지만 선생님 이런 얘기했지. 병렬 구조 나오면 뒤에 거 보자. 그래서 앞에 거는 과감히 하지 마시고 이 뒤에 것만 가지고 해석하시면 돼요. 뒤에 것만. 그럼 다시 해보면 한 번만 더. In fact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주제문이라고 얘기했고 역접어도 보일 거예요. 역접어가 나오면 뒤에가 중요한 문제인 거 알죠? 그럼 다시 얘를 바꿔서 뭐였다? 불필요한 것처럼 보였던 그 몇몇 신체 부위들이 언제? 그냥 뭐뭐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 말을 꼭 집어넣어야 돼. 언제? 과거에. 과거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었더라.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는 있었더라. 이 뜻인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썼던 거에선 두 번째 뜻으로 쓰인 거겠죠? 과거의 상태로 쓰였어요. 우리가 과거의 상태로 쓰였을 때는 would로 바꿀 수 있니 없니? 못 바꾸죠. 이것은 would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used to 자리에 would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would have는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다음 문장. 자, your recommendation. recommendation은 추천이라는 뜻도 있지만 추천서라는 뜻도 있어요. 당신의 추천서가 must have persuaded the scholarship committee. 이게 장학위원회예요. 장학위원회. 장학위원회를 뭐 하도록? 투부정사 하도록 설득시켰음에 틀림이 없어요. 라는 뜻인데, 자, 동사가 좀 길죠? must have pp의 모양이 나왔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주어 다음에 지금처럼 must have pp를 썼다. 그러면 얘는 뭐 할 때 쓰는 거라고 했죠?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 그래서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물론 세 단어가 통째로 동사가 되는 건 맞지만 이 중에 쌤이 한 단어에 좀 집중하자라고 했지. 누구의? 얘. 얘가 진짜 동사예요. 자, 다시 한번. 너가 주어가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라고 할 때 쓴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지금 이 자리에 등장한 단어가 persuade예요. 그죠? 우리 persuade는 몇 형식 동사라고 했지? 5형식 동사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persuade. 자, persuade는 뒤에 명사 쓰고 나서 to 부정사를 쓰는 구조. 이렇게 생긴 걸 5형식이라고 하지. 그지? 그래서 5형식 동사 persuade는 목적어를 쓰고 나서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쓴다는 게 특징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했죠?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설득하다.
주어는 목적어가 투부정사도록 설득하다인데 이 투부정사 행동을 얘가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렀어? 의미상의 주어라고 불렀던 거야.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게 설득하다. 투부정사하도록 설득하다였단 말이야. 자, 그래서 동사는 이렇게 통째로 다 동사가 맞지만 이 자리에 persuade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아, 얘가 지금 오형식 구조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길어도, 좀 길어지더라도. 그리고 위원회가 목적어 자리죠. 여기가 누구 자리겠어요? 그럼 목적격 보호 자리예요. 그럼 얘가 의미상의 주어겠죠? 그럼 장학위원회가 투부정사 하도록 설득시켰음에 틀림이 없다 이거지. 해석되세요? 그 다음에 take a chance on은 뭐냐면 누구누구에게 모험을 걸다라는 수거예요. take a chance on은. 그래서 나에게 모험을 걸다니까 장학위원회가 나에게 모험을 걸도록 추천했음에 틀림이 없어요. 이 뜻인 거지. 장학위원회가 나한테 모험을 걸었다. 무슨 말일까요? 장학위원회가 나에게 장학금을 주게 됐다는 얘기죠. 뭘로 인해서? 당신의 추천서로 인해서. 이 상황인 거예요. I cannot thank you는 내가 너에게 고맙지 않다가 아니라 고마움을 표현할 수 없다는데 enough까지 가면 당신에게 충분하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 무슨 말이겠어? 너무나 고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도움에 대해서 이 for는 뭐뭐에 대하여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for your help. 당신의 도움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굉장히 공손하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thank you보다 훨씬 더 상급이야. 알겠지? 그냥 thank you 하면 안 되잖아. 이 정도로 했으면. 나한테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결정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I cannot thank you enough for 여기까지 한 번에 외우시면 좋아요. I cannot thank you enough for 어떻게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알아두면 좋겠죠. 굉장히 공손하고 아주 포멀하고 격식 있는 표현이에요. 예의 있는 표현이에요. thank you는 친구들 사이 하는 말이고. 그래서 I cannot thank you enough for 외우세요. I cannot thank you enough for 해서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다 적으셨나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must have pp는 뭐 할 때 쓰는 표현이다?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당신의 추천서가 이 사람들을 설득시켰으면 틀림이 없어요. 이 뜻인 거지.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문장. 자, 조동사 표현 세 번째 거, 요거요. 이거 좀 공부할 게 좀 많은데. 자, 일단 첫 번째 단어부터 보시면 the self-fulfilling effect라고 나오잖아요. 자, 일단 써볼게요. 자기 실현 효과. 이게 자기 실현 효과인데 fulfill이 성취하다, 이루다, 달성하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실현 효과거든. 자, 우리는 어떤 것만 볼 거냐면 얘만 볼 겁니다. 왜? 관사의 짝이니까. 그럼 얘가 주어거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요 셀프도 알겠고 어서 본 적은 있는데 잘 모르겠어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러면 무슨 효과. 됐어? 어렵지 않잖아. 이 단어는 아니까. 그럼 봐봐. 뭐뭐뭐 땡땡 효과야. 됐지? 이게 주어야. 근데 뭔 효과인지 나는 몰라. 그래서 봐봐요. 영어는 친절하게 이런 짓을 해. of라는 단어를 쓰고 요 뒤에 나오죠. 이 둘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of 다음에 나오는 ing하고 이 앞에 있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being이라는 단어가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거잖아. 그럼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나온 거 보이세요? 이럴 때는 become처럼 해석해봐. 무슨 말이냐면 being 대신에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편하게 도와준다면 becoming처럼 해석해 보시는 얘기예요. 그러면 become 형용사는 해석 어떻게 했더라? 어떤 상태가 되다였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라는 효과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어떤 엄청 어려운 용어가 등장하면 of 뒤에서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ing를 어떻게 해석하면 돼? of ing를 뭐뭐
라는 이라고 해석하면 편해요. 그럼 어떤 상태가 된다라는 효과야? being optimistic. optimistic은 낙관적인 이런 뜻이에요. 낙관적인. 시험 빵점 맞아도 뭐 인생 잘 될 거야. 이건 너무 낙관적인 거야. 빵점 맞으면 잘 되기 어렵겠죠. 자, being optimistic. 그럼 어떤 상태가 되는? 낙관적인 상태가 되는 효과. 이게 주어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수능 독해를 풀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자기 실현 효과 알면 좋겠지만 아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겠어. 그지? 그래서 effect of ing가 나오면 뭐뭐라는 효과구나.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앞에 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날려버리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는 것? 긍정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야. 낙관적인 상태가 되는 것. 낙관적인 상태가 된다라는 효과는 이거예요. 되셨죠? 동사 어디 있을까요? 부사 앞에서 끊으시고 strongly suggest 나왔어요. 이게 지금 동사인데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suggest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오늘 셈이 하나 적어줄 테니까 보세요. 주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suggest를 썼어요. 얘들아, suggest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뜻이 있지? 뭐뭐를 제안하다의 뜻이 있죠. 쌤이 써볼게요. 뭐뭐를 제안하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제안한다라는 건 언제 하자고 제안해요? 지금? 아니면 앞으로? 앞으로 미래에 하자고. 그래서 이 동사를 우리가 이 키워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미래, 의무, 당위의 동사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뭐뭐 할 것을 뭐뭐 해야 한다고 뭐뭐 하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때는 요 뒤에 접속사 that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나올 텐데 이 동사의 모양이 좀 독특합니다. 이제 보세요. 이 동사 자리에는 항상 이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가 이렇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생략은 아니에요.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조동사니까 얘들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얘가 조동사잖아요. 조동사 뒤에는 뭘 써야 되겠어? 자, 다시 한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조동사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쓸 자리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어 suggest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 구조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항상 해석을 할 때는 주어끼리 먼저 하자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주어는 여기 있는 주어가 앞으로 미래에 뭐뭐 해야 할 것을 뭐뭐 해야 한다고 뭐뭐 하는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기가 자, 그럼 다시 얘기하면 주어가 앞으로 미래에 이거 할 것을 제안하는 거야. 됐죠? 요거 정리되셨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볼 건데 주어부터 먼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낙관적인 상태가 된다라는 효과는 됐죠? 낙관적인 상태가 된다라는 효과는요. suggest 보일 거고요. 여기 대시 보일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하자 이제? 가로 치고 마지막에서 가로 닫자. 그게 여기 부분이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이죠. 우리가 이걸 무슨 절이라고 배웠어? 명사절, 목적어. 아시죠 이제? 자, 밑에 건 지울게요. 자, 그럼 주어가 뭐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우리가 adopt 해야 된다. 지금 이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뭐가 생략되어 있겠다? 조동사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다. 그래서 여기는 adopt는 어떤 형태예요? 동사 원형이 나온 형태죠. 우리가 긍정적인 접근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 adopt는 채택하다. 물론 입양하다도 있지만 입양하다 아니겠죠? 긍정적인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한다. 채택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제안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Toward the problems we face. 그럼 우리가 직면한 문제. 이거 해석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 about 여기서 toward는 뭐뭐에 대하여라고 해석하세요. 뭐뭐에 대하여.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접근 방법, 긍정적인 접근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 취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제안한다. 맞아. 해석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긍정적인 낙관적인 상태가 된다라는 효과가 뭐예요? 이게 지금 글의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낙관적인 상태가 된다라는 것의 효과가 뭐야? 뭐 하라는 얘기야?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뭐 한다? 긍정적인 접근 방법을 취해야 된다. 이 얘기라.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suggest는 우리가 제안하다의 의미로 쓰였을 경우에요. 나중에 좀 더 말이 좀 더 추가가 되겠지만 제안하다라는 의미가 됐을 때는 머릿속에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다. 이 그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suggest가 나오지만 동사 원형이 아닌 걸 답으로 할 때가 있을 거야. 우리 배운 적 있어요. 문법 시간에. 그건 오늘 안 다룰 겁니다.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살짝 해줘? 맛보기만? suggest 여러분 헷갈릴까봐 하나만 보여줄까요, 그러면? 따로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research나 study 혹은 data, findings. 자, 전부 다 지금 어떤 뜻들이에요? 연구, 조사, 데이터, findings는 연구 결과 이런 뜻이에요. find 발견들 아니야. 연구 결과야. 연구 결과. 자, 이런 것들이 이런 단어들이 지금 주어라는 단어에 옵니다. 얘네들이요. 뭐 이렇게 생긴 것들이 주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suggest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suggest는요. 제안하다가 아니라 연구 결과들은 뭐뭐를 보여주다의 뜻이에요. 보여주다. 그럼 보여주다의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방금 배웠던 that, 주어, 다음에 should가 생략된 동사원형 구조가 적용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때는 should가 생략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사는 동사 원형, 쉽게 말하면 이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오지 않아요. should가 생략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쓰지 않고요. 이 주절의 동사에 따라서 형태가 다양하게 바뀝니다. 근데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should가 생략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답이 오지는 못해요. 근데 여기는 나중에 문법 문제 풀 때 볼 거지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야. suggest가 제안하다 뜻밖에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 뜻도 있단 말이야. 이 뜻도 있는데 그걸 뭘 보고 알았어 우리가? 여기에 있는 단어들, 이 주어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다시 한번 연구, 조사, 그 다음에 연구 결과들, 데이터 이런 단어들이 주어로 오면 뭐뭐를 보여주다로 해석을 하는 거고 만약 주어가 이런 단어가 아니었어. 아까 위에처럼 예문처럼 그러면 그때는 뭘로 해석한다? 제안하다로 해석할 거다. 구별되셨어요? 그럼 제안하다로 해석이 됐을 때는 머릿속에 뭘 기억하면 돼?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 만약에 주어가 이런 단어가 왔어? 그때는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구별됐죠? 그게 문법 문제 포인트예요. 그것만 구별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자, 쭉 넘어가 보시고 몇 문장이라도 좀 해볼게요. 2문장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letters 주어인데요. 그 다음 뭐 나왔죠? used to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이렇게 used to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우리가 뭐 할 때 쓴다? 얘들아? 과거에 라고 출발을 하죠. 근데 뭐뭐 하곤 했단지 아니면 뭐뭐 이었단지는 좀 더 읽어봐야 되겠지. 다시 한번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지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지는 좀 더 읽어봐야 되겠죠.
used to be the unusual way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일단 way라는 단어를 눈에 띄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라는 게 눈에 띄었으면 좋겠어요. 이게부터 먼저야. 우리가 배웠던 거. way는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도록 약속되어 있다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는 방법. 됐나요? 자, for people을 일단 해석 빼고 볼게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방법?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지. 여기까지는 될 거야. 그러면 요 가운데 껴있는 for 플러스 목적격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살짝 그림을 그려드리면 way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중간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 등장했고 누구 앞에? 하필 투부정사 앞에.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의미상의 주어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정사 할 수 있는 방법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하는 걸로 해석한다고. 그럼 얘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늘려가는 거거든. 그래서 투부정사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출발을 한 다음에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한다?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정사 할 수 있는 방법. 됐어요? 그러면 다시 넣어보자. 사람들에게가 아니야. 위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의미상의 주어는 은는이가를 붙이는 거야. 위에서가 아니야. 알겠지? 그럼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 됐죠? 그럼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usual way니까 무슨 방법? 보통의 흔한. 보통의 흔한이죠. usual. 그지? 뭐 일반적인도 괜찮고요. 그럼 편지라고 하는 것은 언제? 과거에. 과거에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던 일반적인 방법, 뭐 보통의 방법이었다가 좋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과거에 뭐뭐이었다 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지. 그럼 과거의 상태죠. 이게 과거의 상태잖아요. 이 말은 더 이상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편지 보냅니까? 카톡 보내잖아요. 편지 쓰지 않죠? 그래서 옛날엔 그랬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used to 동사 원형이 나오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말 과거에 이랬구나.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 갑시다. 자, most children,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그리고 주어가 사람이에요.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지? are used to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거 그림 먼저 그려보면 사람이 주어고 be used to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의 짝이 뭐였는지를 기억해보자. 사람의 짝이 뭐라고 했죠? 뒤에 나오는 거 첫 번째 명사 또는 동명사 ing. 그래서 사람의 짝은 얘네들이다 라고 얘기했죠. 기억해요? 해석은 주어가 뭐였지? 주어가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예요. 그렇지. 주어가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인데 자 이제 추가할게요. 이 비동사라는 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괜찮냐면 becom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get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럼 become used to 혹은 get used to. 네이티브들은 이 get을 굉장히 잘 써요. 근데 왜 다르냐면 봐봐. 이게 조금 뉘앙스가 달라. 봐봐요. 예를 들면 I'm 봐봐. 쌤 봐봐. I'm used to it. 그럼 무슨 뜻이야? 나는 이거에 익숙해. I'm used to this feeling. 나는 이 감정에 익숙해. 지금 익숙한 거야. 지금 현재의 상태예요. 근데 이번엔 I get used to it. 이번에 get을 썼거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달라질까? 나는 지금 이거에 익숙하게 됐어.
익숙하다와 익숙하게 되었어의 차이예요. get은 상태 변화라고 했죠. 내가 익숙하지 않았는데 익숙한 상태가 됐어. 이게 뭐야? get used to예요. get used to 혹은 become used to야. 다시 한번 I am used to it. 그럼 뭐야? 내가 지금 현재 이거에 익숙한 상태인 거야. 근데 I get used to it. 뭔 뜻이야? You will get used to it. 너 이거 익숙하게 될 거야. 적응하게 될 거야. 너 적응할 거야. 익숙해지게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You are going to get used to it.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get used to는 상태 변화라는 의미가 추가돼요. 그래서 뭐뭐에 익숙하다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뭐에 익숙한 상태가 되답니다. 해석이 살짝 달라요. 뭐뭐에 익숙한 상태가 되다라고 따로 적어주세요. 어디에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한 상태가 되답니다. 살짝 달라요. 살짝 달라. 하지만 주어가 사람일 때 쓸 수 있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면 get used to 다면 무조건 얘밖에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알고 있으면 편하겠죠? 자, 다시 한번 사람이 나왔어요. be used to가 나왔고 이렇게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것만 외우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다르다고 외우잖아. 이런 문제 풀기가 어려워져요. 그럼 해석이 의존해서 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사람의 짝 뭐다, 사물의 짝 뭐다 외운 거 있잖아. 그거 써먹으시면 돼요. 그럼 사람의 짝은 뭐였다고 했지 우리가? 명사 또는 동명사 ing라고 쓰니까 얘가 답인 거죠. 자,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지금은 비동사 썼으니까.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Reading the classics. 이게 고전이에요. 고전이거든. 그럼 여기까지 해석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전을 읽는 것에 익숙하다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에 끝났거든? 왜 쌤 여기서 끊었을까? 우리 배운 거 써먹어봐요. 무슨 동사? 준동사. 동명사는 준동사라고 배웠잖아. 그럼 준동사의 누구 자리? 목적어. 그치? 준동사의 목적어. 이해되시죠 이제? 알 거야. 그럼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얘가 왔다 이거지. 하는 일은 뭘까요? 수식이 돼야지 이렇게. 뭘로? PP형으로. 분사가 하는 일이 뭐다? 명사 수식. 기억하죠? 두 단어가 넘어갈 때 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publish 뜻이 뭘까? 출판하다, 출간하다인데 P형이었으니까 출간된, 출판된 이렇게. As the popular version인데 이게 대중 버전이에요. 인기 있는 버전이 아니고 대중 버전이라고 써주세요. 대중 버전. 그럼 대중판. 대중 버전 혹은 대중판. 그럼 대중판으로 출판된 고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해리포터 알죠? 해리포터를 원책, 원래 오리지널 책 두 개가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만약에 얘가 10살이야. 10살짜리한테 해리포터를 아빠가 읽히고 싶어. 그럼 이걸 줘? 못 읽죠. 그래서 이렇게 얇게 한 거 있어. 아주 얇게 한 거. 핵심만 쏙쏙 들어가고 단어도 좀 쉽게 쓴 거. 10살짜리 눈높이에 맞춰서 써야 될 거 아니야. 해리포터를. 그게 바로 popular 버전이에요. 오리지널 버전을 조금 각색하고 내용도 좀 빼고 쉬운 단어로 바꿔낸 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우리가 고전이라는 건 옛날에 쓰여진 내용들이겠죠. 그럼 단어가 어떤 단어가 많겠어? 우리나라로 치면 나라 말씀이 둥기게다라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되겠어요? 읽겠어요 여러분들이? 못 읽잖아. 그래서 현대판 버전으로 바꿨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눈높이에 만약 학생들이 읽을 거면 학생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좀 바꿨을 거 아닙니까? 그게 popular 버전이에요. 그래서 popular가 인기 있는 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대중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대중판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대중 버전이 대중판이에요. 그래서 대중판으로 출간된 고전. 그럼 내용을 약간 조금 각색시켰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뭘로? 여기까지 읽어봐야 돼. 대중판으로 출간된 고전이죠. 다시 한번 대중 버전이니까 대중판으로 출간된 고전을 읽는 것에 익숙하다. 여기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거, 우리 문법 시간에 배운 거, comma which 이거 뭐지? 앞에서 이미 무슨 문장으로 끝났어요? 완전한 문장으로 끝났잖아요.
앞에서 이미 완전한 문장으로 끝났는데 컴마 위치가 붙었다.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왔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더라?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그럼 쌤 이런 얘기했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왜 썼을까? 이게 중요하다고 했지. 왜 썼어? 앞에 있는 선행사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야. 그럼 앞에 있는 선행사가 뭐였냐면 대중판. 이 대중판이라는 게 뭔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요게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쌤 이걸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바꾼다고 했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and 접속사 썼습니다. 그 다음에 version 쓰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니까 day라고 바꾼 거예요. 하지만 이 day가 누구다? popular versions다. 됐죠? 대중판이에요, 대중판. 그리고 이 대중판은요, 일단 and를 썼어요, 접속사를. 일단 써봤어요. 그리고 이 대중판은요, 자주, 종종 bear 해요. 곰은 아니겠다, 그치? 무슨 뜻이야? 자, bear의 첫 번째 뜻은 낳다, 출생하다예요. 근데 봐봐, 목적어를 봐봐. 이게 유사성이거든? 유사성을 낳다? 출생시키다? 말이 안 맞죠? 그럼 그 뜻은 아니야. 그 뜻은 아니야. 그럼 뭘까? 지니다, 가지고 있다 뜻이 있어요. bear의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지니다, 가지고 있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have 있잖아요. 이 뜻이라고. 지니다, 가지고 있다. 그 다음 bear의 세 번째 뜻이 있는데 하나 더 불러볼게요. 참다, 견디다가 있어요. 그럼 봐라. bear는 뜻이 전혀 닮지 않은 이상한 애들이 세 개가 모여있죠. 첫 번째가 뭐였어? 낳다, 출생시키다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였어? 지니다, 가지고 있다. 세 번째가 뭐였어요? 참다, 견디다. 이게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동사만 가지고 이 bear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기 어렵겠죠. 그럼 bear의 뜻을 찾으려면 뭐를 꼭 확인해 봐야 돼? 목적어를 반드시 확인해 보고 bear는 나중에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유사성이라는 단어를 안다면 likeness,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가 될 텐데 little이 들어갔어. 문장 되게 복잡하네. little은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야? 동사를 부정하란 얘기야. 그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없다? 없다. 유사성이 없다. 그럼 뭐와 유사성이 없다? 얘랑, 얘랑. 뭐뭐와. 왜 to를 쓰냐면 이렇게 기억해봐요. be similar to 뜻이 뭐였어? 뭐뭐와 유사하다, 비슷하다, 닮다. 그러면 similar란 단어를 아신다면 similarity가 기억나겠네? 그치? 그럼 내가 이 단어 밑에다가 similarity를 써보면 similarity to 하면 어때요? 연결돼요? be similar to처럼. 그래서 likeness나 similarity는 뒤에 to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와의 유사성 이렇게요. 그럼 뭐와의 유사성? 오리지널 버전. 본판. 본판과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지. 누가? 얘가. 그래서 계속적 용법을 쓰는 이유가 뭐다? 여기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제 문법 시간에. 컴마 다음에 대답 안 돼. 그거 하지 말고. 그건 쉽잖아. 그거 말고. 왜 쓴지를 알아야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디에 있어요? 관계대명사 계속용법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색칠하시면 됩니다. 잠깐 보시면 얘가 주어잖아요. 주격이니까. 그럼 얘가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 이거잖아. 그러면 내용을 읽어보니까 좀 내용이 반대되지 않아? 그러면 and를 쓰는 건 좀 적절하지 않네. 그럼 뭘로 하면 되겠어? 반대니까. but 같은 거 쓰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로 뒤집는 게 좋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좀 어려운 문장이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대중판 버전으로 출간된 고전을 읽는 것에 익숙한데 이 대중판은 그런데 이 대중판은 오리지널 판과 그지? 본판과
유사성이 거의 없다. 유사성이 없다는 건 매우 다르더라. 나는 해리포터라는 책을 사준 건데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많이 다르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나는 세문 있잖아.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냥 문법만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컴마 다음에 대시 안 된다 이게 아니야. 왜 쓰는지를 알아야 돼. 왜 쓰는지. 알겠죠?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래서 which often bear little likeness to the original이니까 본래판, 원판과는 유사성이 거의 없다. 해석되셨나요? 쉬운 문장은 아닙니다. 꽤 어려운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를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지를 알고 읽으면 할만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할게요. 관계대명사의 무슨적 용법, 계속적 용법이 나오면 왜 쓴다? 앞에 있는 선행사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다시 얘기하면 중요한 내용은 어디다? 계속적 용법 이하에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가 시험 문제에 나올 부분입니다. 항상. 알겠죠? 그래서 앞문장의 내용으로는 시험 문제가 잘 출제되진 않아요. 됐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자.